내 집 마련이란 확고한 목표를 세웠는데 왜 청약을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신축, 특별공급 신설이었습니다. 사실 내 집 마련이란 생각을 할 때 누구나 매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매를 해보려고 해도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2020년부터 시작된 대세 상승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특히 올해인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단위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억씩 올랐습니다. 2월에 8억, 4월에 9억, 6월에 10억. 그야말로 그냥 미친듯이 상승하는 거죠. 여러 전문가라 칭하는 유튜버들이 세금을 강하게 때리니까 다주택자들과 법인들 매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많은 무주택자들이 벼락거지로 전락했고요. 더 이상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 열풍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왜 부동산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면서 저는 패닉바잉 열풍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습니다. 대출 규제가 너무 심했거든요. 지금 투기가율 찍으면 집값의 40% 대출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청년층이 집값의 60%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당장 전세보증금도 없어서 월세 사는 청년 비율이 전체 청년층의 절반을 넘습니다. 주거빈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집값의 70%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5억 밑에 집을 찾아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결합해서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괜찮은 도시에 인프라가 있는 5억 민 아파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준과 규정이 낡아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하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추진단에 활동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지금의 규정은 너무나 낡았다. LTV 한도 상향해서 서민층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는데 결과가 어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5억 한도로 형성한 LTV 70% 선을 6억 내지 7억, 8억 선까지 올려버리면 그에 맞춰서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버린다. 상승 우려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미지근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언이 거절한다고 집값이 안 올랐을까요? 아니요, 엄청 올랐어요. 다 오르고 나서 지금에서야 보금자리론 한도를 찔끔 3억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6천만 원 늘려줬는데 여기에 통상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DSR을 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주택담보대출이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심하게 말하면 한심한 작태를 보여줍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유들로 청약을 선택했습니다. 내 집 마련이란 기회란 희망이 남아있었거든요. 2022년 9월에 세계 최초 특별 공급이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을 맞추겠다는 생각에 뭘 했냐면 작년 2022년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 당시 애인한테, 지금은 배우자죠. 집을 내가 해갈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못 되니까 같이 집을 마련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난 청약을 할 건데 너가 결혼 안 해주면 나는 헤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스몰 그리고 셀프 웨딩으로 맞춰서 적게나마 결혼식을 흑자로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 특별 공급 확대가 뭐길래 결혼까지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했느냐? 바로 세계 최초 특별 공급은 가점을 따지지 않고 100% 추첨으로만 상발하기 때문에 운만 좋으면 한 번에 넣어서 당첨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래는 옛날에 공공분양에만 있었는데요. 많은 물량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분양에까지 7%에서 15%까지 공급하기로 확대됩니다. 또 공공분양도 기존 20%에서 25%로 공급 비율이 확대되는데요. 이러면 아파트 100세대를 공급할 때 25세대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점이 필요가 없는 세계 최초 특별 공급과 일반 정약 추첨제를 결합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가점자가 당첨될 유일한 방법은 추첨제거든요. 가점이 18점이었기 때문에 가점으로 싸우면 택도 없었던 겁니다. 추첨제 물량은 청약 과열 지역의 경우 85제곱 이하인 경우에 25%를 공급하고요. 85제곱 초과는 70% 물량이 추첨됩니다. 인기가 많은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85제곱 이하는 100% 가점제고 85제곱 초과는 50%가 추첨제입니다. 이 추첨제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약을 도전한 이유 한 가지를 더 들어보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민간 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동탄역 디에트르 단지가 여기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4.6억 원이란 저렴한 분양가로 나왔는데 주변 시세가 10억 원을 넘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 자금 마련도 용이하고요. 매매하는 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하락이나 조정장이 와도 프리미엄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대방이나 과천 지정타나 로또 청약이란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신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청약이 자금 마련하기가 얼마나 용이하냐? 이걸 따져보면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10%에서 20% 그리고 중도금은 50%에서 60% 정도로 구성합니다. 잔금은 30% 내외고요. 필요한 자금을 계산한 걸 왼쪽에 보면 3억 5천만 원의 분양가가 기준일 때 계약금 10% 그리고 잔여 중도금 20%만 있으면 대체로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 돈은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분양가는 3.4억인데 나중에 아파트 시세는 6억 선을 바라볼 수 있고 프리미엄은 최소 2.6억이니까 결국 내 돈 1억 원을 들여서 2.6억 원을 버니까 260%의 프리미엄이 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금 마련도 용이하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했습니다.